지구를 지키려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늘 전기를 아끼라고 배웠습니다. 에어컨 꺼라, 콘센트 빼놔라, 에너지 효율 생각해서 가전제품 사라, 전기 낭비를 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를 하나의 국가가 쓰는 만큼 쓴다더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더라. 맞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를 언제 쓰는지, 어디서 쓰는지, 얼마나 싼 가격에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전기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생성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우연히 많이 불면 그때 전력 생산이 많아지고, 비가 우연히 많이 내리는 날 수력 발전을 합니다. 전기 생산 시설은 원하는 때만 돌릴 수 없어서 아무도 전기 사용을 안 하는 새벽 2시에도 발전기는 돌아갑니다. 그런 때는 전기가 남아 버려집니다. 전기가 생겼는데도 멀리 송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 시간에 전기를 쓸 사람이 적어서 전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전기를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배터리 비용은 비싸고 용량은 아직 적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전기를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전력망이 진짜로 방이는 수요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전기가 남을 때만 작동하는 기계, 전기요금이 오르면 멈추는 수요, 전력망이 불안해지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수요, 이런 수요가 생기면 버려지던 전기가 돈이 되고 저녁 피크타임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과부하가 걸릴 때 제일 먼저 빠져주어 부담을 덜어주는 수요,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수요입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사람들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 그 장치, 실제로는 방금 말한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가 저렴해야 이해타산이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즉시 채굴자들은 전기가 더 싼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강남 전역처럼 전기가 비싼 장소, 그리고 시간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우리가 소비해야 할 전기를 훔쳐간다는 얘기는 단순한 오해입니다. 이 수요는 전기가 남을 때 나타나고 전기가 비쌀 때 사라집니다. 전력망이 위험하면 채굴 금지 한마디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 과부하가 걸릴 때 먼저 빠지는 수요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새벽 2시에 강남거리입니다. 거리의 가게들은 다 닫혔고 사무실의 불도 꺼졌습니다. 냉장고와 가로등만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시각에도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정의는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돕니다. 이 시간엔 전기를 써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바람 좋은 제주도의 해안가입니다.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쏟아내지만 인구가 적은 제주도에 전기가 남아돕니다. 수요는 적고 공급은 넘칩니다. 이 남아도는 전기를 서울로 보내려고 해도 굵은 송전선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전기가 남아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의 시골댐에서도 전기 생산이 폭증하지만 이 전기를 쓸 사람은 없습니다. 전기가 남습니다. 오래된 가스 유정에서는 메탄이 하늘로 새어나갑니다. 메탄은 가공하지 않고 그냥 두면 더 유독합니다. 그래서 이를 태워 이산화탄소로 바꾸는데 이때도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 시각, 그 장소에서만 의미가 있는 전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주력인 연중 일조량이 많은 섬 지역에서도 가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화석연료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 섬이 가장 원하는 건 전기가 남을 때만 소비해주고 전력이 부족한 날에는 멈출 수 있는 수요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대체로 이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전기가 남을 때 채굴하고 전기가 부족해 비싸지면 중단합니다. 누군가를 전기 부족에서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적자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채굴자는 전기가 비싼 때와 비싼 장소에서 버티면 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심의 피크 시간대, 한겨울 저녁의 난방 피크, 여름 오후의 냉방 피크,
이런 시간대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반대로 새벽 주말 또는 풍속이 높을 때 강구량이 넘칠 때 이런 시간대에는 채굴자들이 모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싼 가격에 쓰느냐가 이들에겐 중요합니다.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이 무엇을 얻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꼭 가져야 할 건강한 특징들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거래 장부를 고치기 힘들게 만들어 누군가가 해킹, 돈 복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송금할 때 그 정부나 은행, 그 누구의 허락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특정 기관이 이유 없이 내 거래와 송금을 막기 어렵습니다. 셋째, 발행량을 늘리지 못하게 동결시킵니다. 총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규칙을 임의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건전한 돈의 특성이 불필요하다면 남아도는 버려질 전기를 이용해 단단한 돈을 지탱합니다. 전통적인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비교해 봅시다. 신용카드 결제에 이용되는 단말기 자체만으로 보면 신용카드 전기 사용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뒤에는 은행 지점과 은행 창구, 여러 콜센터와 데이터 센터, 보안 인력과 분쟁 처리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는 전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 서버의 전기, 차량과 물류의 에너지 등 기존 경제 시스템이 소모하는 정의는 측정도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전기 사용 요금 한 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빼고 보이는 전기만 비교해 왔기 때문에 불공평한 비교만 이어져 왔습니다.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기준을 맞춰놓고 해야 합니다. 장부를 조작하기 어려운지, 내 금융 활동에 누군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인력과 사무실, 시스템 유지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에너지 낭비에 대한 오해는 풀립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입니다. 환경도 같은 원리로 봐야 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 풍력 발전이 출력을 줄이는 날이 있습니다. 채굴은 그때만 했다가 전력량이 줄어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한 상황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메탄을 태워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현장에서는 작은 발전기가 돌아가며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채굴은 그때만 해도 됩니다. 채굴 사업자는 수익을 얻고 지역은 유독가스 배출을 줄이고 채굴자는 값싼 전기를 얻습니다. 농사를 쉬는 비수기에는 전력량이 많습니다. 채굴자들은 또 찾아옵니다. 그때만 모여들어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해 비트코인 금융 시스템에 안전을 더합니다. 농번기 피크 때는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채굴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이 착하다가 아닙니다. 원래 버려지던 에너지에 돈이 되는 수요를 붙이면 낭비가 줄고 유지 보수와 관리에 동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사례를 더 겹쳐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주말밤입니다. 공장의 전력 사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전기요금은 싸집니다. 채굴을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 요금이 오릅니다. 채굴기는 스스로 멈춥니다. 같은 산업단지라도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또 다른 현장입니다. 산간의 수력발전소입니다. 비가 많은 계절에 물이 넘칩니다. 예전에는 물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남을 때만 가동되는 채굴기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전기가 남을 때 켭니다. 요금이 오르면 멈춥니다. 발전소는 버려지던 전기를 제공해 돈을 벌고 그 지역에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얻고 채굴자들은 저렴한 전기로 비트코인을 캡니다. 같은 방식으로 겨울 저녁의 도시입니다.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때는 채굴이 이미 꺼져 있습니다. 전기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새벽 3시 수요가 떨어지면 다시 채굴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깨달으셨을 겁니다. 정의는 늘 아깝습니다. 하지만 남을 때만 쓰고 비싸지면 바로 멈추고 전력망이 위험해지면 가장 먼저 빠지는 수요는 전력망의 짐이라기보다 전력망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로 비트코인이 확보하는 건전한 돈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 전기를 빼앗아 간다.
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비싼 정의는 비트코인이 피해갑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전기를 하나의 국가만큼 쓰니까 에너지 위기가 온다. 는 말도 오해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만 보지 말고 전기를 언제 쓰느냐, 어디서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를 생각하십시오. 몰랐겠지만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입니다.